마지막으로 내시경 전에 술 먹어야지 그러고 오신 분이 가끔 있는데요. 술 드시게 되면 위가 오늘은 박재민 교수님과 함께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 합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대장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또 위암이 워낙 우리나라에 많은 암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노력하고 있죠. 다행히도 이런 내시경 검사 때문에 암이 일찍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초기에 점막에만 침범하는 경우는 내시경 치료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시경 치료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또 전후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지 자세하게 이 분야에 아주 세계적인 대가인 우리 박재민 교수가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시경에서 이제 위암이 진단되면 되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까? 네, 일단 위암이 진단되는 대표적인 경과는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강검진 내시경을 할 때 환자분들한테 내시경이 증상이 있을 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내시경을 2년마다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한 90% 이상은 전혀 증상이 없이 나는 멀쩡한데 내가 왜 위암이야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단 경우는 검진 내시경을 통해서 오고요. 검사에서 만약에 위암이 나왔다, 그 다음 경과는 이게 얼마만큼 심한 위암인지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검사, 대표적으로 CT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검사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내시경 절제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느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위암이 진행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래 환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손가락을 딱 5개를 펼칩니다. 저희가 내시경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쪽이고요. 아래쪽이 위에 심부가 되겠습니다. 위에 표층부터 아래까지 저희가 5층으로 설명하기 쉬운데요. 위암일 경우에 내시경 치료로 가능한 경우는 이 2개 층에만 있을 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이 2개 층은 점막이라는,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점막층에 있는 위암일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치료가 완치가 가능하고요. 좀 조심하실 거는 위에만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내시경 초음파 등 하게 되면은 이 2층이 아니고 3번째 층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사실 내시경만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전문의들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점막층에만 있는 이 2층에만 있는 위암일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제 이 손가락에 5개, 네. 위벽에 5개 중에서 점막 하층을 우리가 내시경을 절제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점막에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점막에만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걸까요? 일단 경험하는 내시경 의사는 겉표면만 가지고도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한 90% 이상은 맞춥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좋은 기계들이 있는데요. 내시경 초음파, 즉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린 다른 내시경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심부까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추정을 정확하게 해주는 기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2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사의 경험과 그다음에 내시경 초음파라는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터프한 표현이긴 한데요. 저는 환자들도 오시면 이해하기 쉬우라고 생선포 얘기를 드립니다. 생선회. 저희도 내시경 칼이 얇은 게 있어서 아까 손가락 있는 것처럼 내시경으로 5층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층이 점막하층을 포를, 나이프를 써서 이렇게 동그랗게 뜨게 됩니다. 결국 큰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같이 볼 수 있는 동그란 면적을 가지는 그런 뚜껑을 이게 딱 띈다, 그래서 회를 친다 하는 생각으로 내시경으로 긁어내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시경으로 동그랗게 일괄적으로 뚜껑을 열듯이 딱 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내시경 치료 시술은 얼마나 걸립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진단되어 오시는, 즉 일반적이라는 뜻은 2년마다 내시경 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대개 1시간 안쪽으로 끝나게 게 보통입니다. 자, 그럼 내시경 치료를 하려면 그래도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준비가 어떤 준비를 하시고 하세요? 네, 사실 금식 이후에는 다른 준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위암이 발생 시기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도 노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약 때문에 저희가 약간 고민을 하게 되지만은 사실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복용 약물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뭘 드시는지 약을 주심하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술, 담배는 어떤가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내시경 하다 보면 위가 부어있는 경우를 보는데 여쭤보면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시경 전에 술 먹어야지 그러고 오신 분이 가끔 있는데요. 술 드시게 되면 위가 붓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자르더라도 피가 많이 새우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정도 좀부터 금주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흡연은 이제 아예 안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위암 재발도 관계되기 때문에 꼭 금연하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음식은 사실 제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위암이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음식을 조심하시는 분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수술하시면 맛있는 거 못 드시니까 요 준비 안에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좋아하는 음식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음식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요. 이제 술, 담배는 우리 박재민 교수가 말한 것처럼 금하시는 게 시술에 방해되지 않고 좋은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 수술인데 이게 마취를 하는 건지 입원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 기존의 내시경 검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길게 한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마취까지는 필요 없고 위일 경우에는 장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진정 내시경, 흔히들 수면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1시간 안쪽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진정제를 투입하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입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정도 하죠? 예, 입원일 경우에 저희가 보통 시술 후에 합병증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즉 시술 후에 출혈 또는 천공이 걱정이 되는데 천공이 확률은 요즘엔 크게 높지는 않고 대부분은 출혈이 문제가 되는데요. 금식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위라는 데는 위산이 나와서 식사하시게 되면 위산이 나와서 깎아먹은 살을 다시 출혈될 수 있어서 금식 시간이 적어도 24시간 또는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 입원 기간은 저희 서울성모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출혈이 그러면 얼마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교수님. 제일 많게는 3%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초창기 데이터는 5%를 얘기했지만 현재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1%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100명에 1명 정도는 출혈 때문에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술이 끝나면 퇴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됩니까, 환자분한테? 이번 기간 동안 저희들은 금식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퇴원 후에는 식사가 아마 환자분들한테 제일 관심거리일 겁니다. 보통 식사라 그러면 환자들은 죽 생각 먼저 하실 거고요. 예, 죽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죽이라는 게 탄수화물이라는 소화가 잘 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이 아니고 또 저희가 씹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 물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머무는 시간이 적습니다. 따라서 죽을 드실 거를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권유를 드리고 있고 이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식사, 뭐 고기도 괜찮습니다. 과량만 드시지 않으시면 일반적인 식사가 다 가능하셔서 그래서 퇴원 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컨디션에 따라서 죽을 드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대로 식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퇴원해도 운동을 해도 됩니까?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운동도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은 골프 벌써 예약했는데 이거 취소도 어렵다. 나 가도 되냐? 저는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골프라는 운동이 결국은 잠시 뭐 휘두르는 거고 주로 걷는 거고 그런 운동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보통 저희가 시술 후 합병증 얘기를 할 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시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달까지는 그냥 가벼운 운동, 조깅 뭐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무리하게 웨이트를 한다든지 장기간 마라톤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달 이후에 시작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다 운동해도 되지만 혼자 산에 가시는 걸 피하라. 좋은 혹시 지적이십니다. 산에 갔다가 출혈이 생겨버리면 누가 보살펴 줄 사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하는 누구랑 같이 간다든가 꼭 항상 같이 동반해야지만 출혈이 생겨도 환자분들이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되니까 혼자서 운동하러만 가시지 마라. 그렇게 제가 해주죠. 퇴원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제일 무서운 건 뭘까요? 흔치 않지만 100명에 1명 정도 조금 밑으로 해서는 지연성 출혈해서 피딱지가 붙어있던 게 식사하시고 나오고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사실 무서운 거는 지연성 천공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딱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멀쩡하게 집에 가셨다가 나중에 5일 있다가 갑자기 배에서 뭐 구멍이 났다 그래서 수술까지 갔던 경우가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천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 둘 다 약제들의 발달로 인해서 그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술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내시경 수술에서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 이 시술이 벌써 보급된 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 기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 프로토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합병증의 빈도나 또 합병증이 생길 때 처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거의 혁명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거 방법 정말 좋은 건데 치료 성적은 어떤가요? 수술하신 걸 비교를 해본다든지 뭐 내시경으로 완전 제거가 얼마큼 됩니까? 일단 사람이 죽고 사는 생존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외과적 수술하고 내시경 치료받는 사람들하고 물론 적응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적응증일 때는 둘 다 생존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외과적 수술일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위 전체 중에 3분의 2 이상을 절제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위가 별로 없어서 재발할 건덕지가 없어서 재발률은 위암 수술이 적습니다. 위로 내시경을 치료하게 되면 조금만 뛰는 거기 때문에 위에 면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재발할 수 있어서 재발률은 수술보다는 내시경 치료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생존율 차이가 없다는 것 더하기 재발을 하더라도 이 나머지 재발마저도 내시경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이때는 결국 다 내시경으로 뛰는 게 대부분이고요. 저도 수술로 보낸 경우는 정말 손꼽을 정도로 10손가락 이내로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내시경 치료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기억해 두실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뭐 위암의 내시경 치료라는 것은 아주 혁명적이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험 많은 우리 박재민 교수님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박재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